말이다 이런 걸 표시하라고. 인물이라고 쓰면 안 돼. 그럼 볼게 이제. 장인님 인제 저 말했네. 누가 말한 거야? 나의 말이야. 그럼 나라고만 쓰면 돼. 얘가 인물이야.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었어. 그럼 뭐야? 여기까지는 나의 행동이야. 그럼 뒤통수를 우리가 보통 긁을 때는 가려워서 긁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어려운 말을 할 때 뒤통수를 긁어? 말하기 편할 때 긁어? 말하기 불편할 때 긁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나의 심리가 나왔어. 나는 지금 뭔가 말하기가 그냥 편하지는 않아. 약간 불편해. 이게 그의 심리야. 우리가 어떤 거로 알아낸 거야?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이게 행동이잖아. 편하지 않은 불편함이야.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럼 이게 요 말이 나의 말이네.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장인의 말이야. 장인은 그럼 뭐 하는 거지? 성례를 거절했어. 그럼 니네가 성례를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갈등이 딱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그러면 장인과 나의 이런 걸 뭐라 그래? 외적 갈등.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자 얘들아 선생님 봐봐. 소설은 읽기 어려워요. 모든 글은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읽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워. 왜? 그 문장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거든 우리가. 근데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지 지금. 시를 읽을 때는 아까 시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었고 이제 우리는 이번 방학이 읽기 대행 연습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 잘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자 뭐예요? 점순이의 키야. 그러면 뭐야? 나의 내면을 지금 제시한 거야. 자,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대. 그럼 이건 뭐야? 시간이네? 시간 제시해줬네? 되게 오래 있었네. 근데 뭐야? 돈 한 푼 안 받고 일했대.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게인지 짜장 영문 모른다. 그쵸? 예를 들어서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끊어.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자 여기 봅시다. 밥을 많이 먹는다고 걱정하는 건 누가 걱정하는 걸까 이거? 누구의 심리야? 누구? 나예요? 장이니까요? 나는 아니지. 일단 나는 아니야 이거는. 일단 누구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좀 더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봉봉하고 말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겠어? 성례를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나의 내면을 좀 자세히 제시한 거야. 나의 내면을 자세히라고 하지 말고 여러 개 제시해줬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써와야 된다 안 써와야 된다? 자 이렇게 안 써오면 남길 거야 진짜로. 그치? 이건 행동은 아니지만 나의 내면을 여러 개 제시했어. 그래서 또 이 여러 개 제시한 거로 나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애초에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어. 그치? 이건 뭐야? 나의 내면이에요. 여기까지가 문장이 있으니까. 나의 내면 얼른 적으세요. 선생님 여기까지 한 거 빨리 적어. 볼펜으로. 안 적고 밑줄 넣는 사람 안 돼. 너는 하긴 했었구나. 조금 더 자세히. 글씨 좀 똑바로 쓰기. 자,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2년이야.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정하고 일을 했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이것도 내면이지.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 무럭무럭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써야 돼? 음성상징어. 잘하는 줄만 알았지. 야, 붙박이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키가 잘 안 큰다는 거야. 키가 안 크고 살이 찌는 거야. 작고 뚱뚱한 몸이지. 있는 몸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알 수가 없었던 거지. 자,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려나라 싶어서 군소리 없이는 뭐지? 불만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자, 그러면 이건 나의 행동이죠.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려나라 싶어서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이게 바로 뭐지? 나의 행동이야, 이거. 그러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이 있어. 나라는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순진하다고 말하잖아. 3년 동안 일만 했으니까 이런 성격을 뭐라 그래? 순진해.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잖아. 이런 성격을 뭐라고 말한다고 소설에서? 순진하다. 선생님 같은 사람은 3년 있지도 못했을 거야. 이해했다? 야,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려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의 소망이야. 그냥 장인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바라는. 얘는 뭐라고? 나의 생각, 나의 소망이야. 나의 생각이고 나의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야. 치미를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이건 누구의 행동이에요? 장인의 행동이야. 시치미를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야. 그런 소리는 뭘까? 그런 소리는 결혼시켜준다. 결혼시켜주세요. 이 소리 나올까 봐. 지상아, 빨리 필기해라. 네. 오케이. 명색이 좋아 대릴 사이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쑥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기다리지 않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쑥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나를 비유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하고 누굴까? 나와 점순이야.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외 우리 어디 배웠냐면 본봄할 때 배웠거든. 내외를 한다. 이거 사회적 배경이야. 언제? 1920년대나 1930년대는 야, 결혼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가 서로 마주보거나 대화하면 안 돼. 그게 내외하다야. 내외하다 해야 돼. 이거야. 이게 사회적 배경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사회적 배경 문장이야.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벽이면 우물에서 주로 자주 마주쳐요. 옛날에는 물을 길어 먹었거든.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행동이야. 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나의 행동이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제보가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큼 가서 제미 키도 하고 논둑에다 침을 퇴 뱉었어. 자, 나의 행동. 이때 나의 심리는 뭘까요? 기분 좋아? 기분이 뭐예요? 안 좋은이라고 쓰지 말고. 안 좋은 기분은 뭐가 있어? 화나는 거 안 좋은 감정. 짜증 안 좋은 감정. 신경질 안 좋은 감정. 자, 안 좋은 감정 빼고 적어보세요. 이때 나의 심리. 나의 행동이 나왔을 때 이때 나의 심리 뭐냐고. 자, 안 좋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좋다 나쁘다는 있어도 안 좋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고? 화남, 짜증 이런 감정이잖아 지금. 왜?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이유는 점순이가 키가 크지 않아서.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 밑에서 너물락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야, 자 이거 봐봐. 이런 게 지금 이 소설이 되게 웃기게 하는 거야. 요런 문체가 이게 이제 문체라고 말하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비유적 문체야. 이 소설이 분위기를 해학적으로 만들어줘. 해학적 웃기게 만들어줘. 해줘. 아하, 물동이를 잡고 있으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지시 그 물을 대신 길어다 주었어. 이거 나의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 주십소사. 그러면 다음에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나의 행동이에요. 나의 행동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마음가짐이야? 나의 행동은 점순이의 키가 자라야 내가 혼례할 수 있는 거잖아. 점순이 키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어떻게 대먹은 키인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점순이하고 혼례를 어떻게 하기로 하고 또 혼례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한 거지. 그치? 그런데 그래 내가 어저께 싸웠대. 언제 싸웠어요?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는 아니야. 싸운 건 나의 행동이었어. 밉지 않다라고 하는 건 나의 심리야. 자, 나의 행동, 나의 심리.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런 표시를 다 해갖고 와야 된다, 안 해갖고 와야 된다. 이런 정도로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고.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붉어지는 장인님의 뭘 보면 돼. 아랫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쉽지 않다. 나의 마음이 제시된 거야.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데 일하고 싶지 않는 거죠. 아이고 배야, 난 모를 심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 올라왔어요. 이거 나의 행동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의 행동이에요. 그럼 이 행동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모를 심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건 뭐예요? 어떤 심리예요? 거기 있잖아. 뭐야? 일하기 싫은 마음.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마음으로 아프다고 한 거잖아 지금. 이해함? 이해했다요? 못했다요? 일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1번은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야. 이 글의 서술장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작품 속의 인물이 누구야? 나네. 사건을 직접 전달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1인칭 시점이라 그래. 소설에서 쓰는 말이야.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거야. 희극적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 코미디 보는 것 같은 거. 개그. 웃긴 상황.
여기서 웃긴 상황은 뭘까? 나와 내가 지금 결혼하지 키가 안 커서 점순의 키가 자라지 않아 홀레를 못하는 거. 이거 웃기잖아. 이 정도면 웃긴 거야. 성격이 대조적인 인물이지. 그럼 이건 사실 여기까지 읽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약간. 그쵸? 대조적인 건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누구야? 장인과 나의 성격이 지금 다른 거야. 장인은 되게 이기적이야. 나는 순진한 사람이야. 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펄펄 뛰어. 펄펄. 음성 상징어. 무럭무럭. 음성 상징어. 오케이? 그래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거지. 장인이 막 펄펄 뛰어서 얘 맞는 거야. 4번 틀렸어.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래. 동백꽃처럼. 어떻게 되냐면 이 소설은 오늘 일이 일어나. 오늘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오늘 다음에 어제로 가. 오늘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요렇게 거꾸로 가. 어제로. 그러니까 오늘에서 어제로 가야 되는데 1번 이렇게 간 다음에 어제에서 다시 또 오늘로 와. 오늘에서 다시 또 이렇게 가가지고 3일 전으로 가. 요렇게 되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순차적 사건 진행이 아니야. 이해했나요? 그런 다음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건 내가 맞아야 된다 그랬지. 표시해줬었지 지난 시간에. 네. 나는 장인이 때가 되면 결혼식을 시켜주리라고 믿으며 이리 왔어. 그게 벌써 3년하고도 7개월이네. 나는 점순이의 키가 빨리 자라지 않는 상황을 답답하게 여겨. 그 다음에 나는 점순이와 결혼을 전제로 장인의 집에 들어왔어.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대릴사이라 그래. 장인은 내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그런 거 없어. 일 못한다고 했으면 벌써 내쫓았어. 나에게 밥을 조금만 먹으라고 한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지. 오케이?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더 자라야만 결혼을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거 맞았죠? 이 글에서 자 여기 잘 읽어야 돼. 해학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웃음을 주는 표현이 있는 거야. 5번 좀 어려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자를 가지고 키를 재려는 게 웃긴 거잖아. 내가 점순이 키가 안 크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았지. 뭐지? 물동이 이어서. 키가 잘 안 자라나? 이렇게 뼈가 움츠러지나? 이렇게 생각했어. 한 사람에게 높임과 낮춤을 동시에 썼대. 이거 너네들이 알 수 없어. 뭐냐면 장인님 한 다음에 어딨냐면은 아까 이거 설명하려다가 안 하고 넘어갔더니 남은 단 보세요. 남은 단 여기 봅시다. 요 부분 이런 건 좀 어려운 말이야. 장인님은 높인 거야. 똑같은 사람을 쟤는 낮춘 거야. 장인님 쟤. 그래서 얘가 높이고 높임 낮춤을 다 쓴 거야. 높임과 낮춤을 동시에 다 표현했다 안 했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았어. 자,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했다라는 건 소리가 비슷해야 돼. 이런 게 있어.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얘는 이게 없어.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니까. 요번도 어려워.
점순이의 키가 크고 나면 고사를 지내겠다. 자, 치성은 있잖아. 치성 과정이라는 건 이런 거야. 고사를 지내고 소원을 비는 거야. 이게 순서야. 요게 순서인데 순서를 바꿨잖아. 고사라고 하는 건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스럽게 비는 게 고사거든. 고사를 지내고 소원을 비는 게 원래의 치성 과정이야.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 놓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거야? 4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한다? 5번. 5번에 4번에 보면 보기에 해당하는 말. 서술자가 스스로를 자조적, 자기 탓이 자조적이야. 하는 표현하는 말.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뭐냐면 쑥맥이에요. 사리 분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쑥맥이라 그래. 이 글에서 나와 장인이 갈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성례지. 이렇게. 뭐라는다? 성례. 이렇게 여기까지. 뒷페이지. 88쪽 읽어와야 되는 거 있었어? 없었어? 문제 푸는 거? 없었지? 풀었어요? 네. 그러면 6번은 먼저 설명할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예요. 이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 글의 시점은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는 말을 써. 이거는 뭐냐면 서술자가 주인공이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 서술자가 나라는 인물이야. 세 번째 서술자의 심리 외에는, 외 다른 인물은 심리는 파악하기가 쉬워. 다른 인물의 심리는 추측해야 돼. 이 말은 파악이 어렵잖아. 우리가 사람 심리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 다섯 번째,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사건을 전달해. 이런 말도 써야 돼. 그러면 이거 다 소설 이론이야.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사건을 전달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여기가 나가 서술자거든 지금. 나의 생각을 제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생각을 제시해요, 안 해요? 나의 생각을 제시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작품 바깥에 나오는 서술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2번 아니면 3번 중에서 답을 골라야 돼.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도 안 돼. 왜 2번이야?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에게 생긴 일을 직접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야? 항상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았어요. 이해했나요?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7번, 8번 해야 돼. 9번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마에서 말을 봤더니 나의 명목상 지위는 뭐냐면 있잖아.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지위는 바로 뭐지? 실제, 진짜 실제. 속뜻인 거잖아.
그럼 명목상 남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릴사위야, 가족이야, 이런 의미지만 실질적인 지위는 머슴이야, 돈 안 주고 부려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도 결혼하려면 돈 많이 들어. 근데 이 시대만 해도 결혼을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별로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에 대한 편견도 없어. 근데 1920년대는 결혼 안 하고 살면 편견 엄청 심해. 쩔어. 사람 취급 안 해줘. 그리고 아들을 되게 선호해가지고 딸만 있는 집에서는 그 아들 많은 집에 있는 남자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집안의 대를 잇게 했어. 그걸 대릴사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릴사위로 오는 사람들은 좀 솔직히 말하면 어떤 거예요? 실력이 막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고 여자 집, 지상아 여기 봐라, 여자 집보다 어떻게 되니? 여자 집보다 조금 더 뭐 돈이 적거나 실력이 좀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집에서 많이 데리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실 대릴사위 아니면 결혼할 방법이 마땅히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첫 문단 이제 해보세요. 중략 줄거리는 내가 할게. 장인에게 성례시켜달라고 하라는 점순이의 충동질을 들은 나는 장인을 구장에게 끌고 가 단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혼내의 결정을 지으려고 한 거야. 하지만 구장이 장인의 편을 들었어.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온 나는 그날 밤 친구인 뭉태를 찾았다가 비아냥거려. 누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뭉태가 나를 비웃는 거야. 결혼 못한다고. 자, 그럼 어떻게 읽으라 그랬지? 한 문장 한 문장 여기까지만 하세요. 행동, 심리, 말, 공간, 배경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써야 되는 문장이. 여기가 지금 온점이니까 여기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되는 거예요. 쓰세요. 여기까지만 해 우선.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하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장인의 행동이야. 선생님 그냥 해줄게. 장인의 뭐라고? 행동이야, 행동. 이해했니 못했니? 왜 장인의 행동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장인의 행동이냐면 여기까지가 장인의 행동이야. 잘 보면. 우리 장인님은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갔어.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됐음요? 장인이 이렇게 했다고. 딸 셋에서 대리사회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몇 년까지? 10년 동안 대릴사회를 갈았어. 바꾼 거야. 독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어. 14놈이란 참 너무 많다. 10년 동안에 14사람이면 1년에 몇 번 갈아치우기도 했겠지. 그쵸? 그만큼 뭐예요? 장인은 대릴사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는 딸의 무엇? 혼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돈 안 들이고 돈 안 쓰고 일시킨 거야. 장인님은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장인님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어서 그 다음 딸이 대리를 싸울 때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그런지 옛날에는 10살이면 결혼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상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가 보다 고 받아들여야 돼. 뭐라고? 이 시대에는 1920년이나 30년대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10살이면 성례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성리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거 사회적 배경이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거 읽을 때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면서 왜 그랬을까까지만 생각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했지? 어? 눈 떠!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은 계속 바꾼 거야. 그렇게 이게 장인행동이지.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여기서 놈들은 누구예요? 대릴 사위로 온 남자들이지. 근데 욕만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어. 이건 누가 한 거야? 장인의 행동이야. 욕만 하고 많이 부려먹으니까 베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한 거야.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이를테면 둘째 딸의 몇 번째 사이로 들어온 거예요? 둘째 딸의 세 번째 사이야. 둘째 딸도 사이 몇 번 바꾼 거야? 3번. 내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잘해. 사람이 어수룩해 순진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있게 된 이유야. 오래 있는 이유. 1번 일을 잘해. 사람이 어수룩해.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 거예요. 결혼도 안 시켜주면서. 셋째 딸이 이제 몇 살이야? 6살이야.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 사이를 할 테니까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 이게 다 누구의 심보야? 장인의 마음이야. 그러니 이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이걸 누가 해준 말이에요? 뭉태라는 친구가 뭉태가 나에게 한 말이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장인님의 마음이라고 아니라고? 어? 여기까지가 장인님의 마음이에요. 장인님의 행동이 장인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표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약적 서술이라고 말해.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요약적 서술. 이런 거는 이론이야, 이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좀 줄여서 얘기해줬다고. 됐음. 자, 이제 숙제 적으세요. 오늘 1월 24일입니다. 중2 꿈틀 88부터 어디까지? 92까지. 여기까지 읽기 방법 지키면서 읽어야 돼. 이거 소설이거든. 이해했다 못했다? 여러분들 92까지 표시는 되어 문제 푼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렇게 표시해서 읽고 문제 고치기. 이게 1번. 그 다음에 깨독. 깨독이 26에서 31 고쳐와야 돼. 고치기니까 여기도 본문 읽기 몇 번 해야 돼요? 3번 흔적 갖고 와야 돼. 그런 다음에 깨독 새로 읽어야 돼. 32부터 1회, 2회 표시 이거 이해해서 못했어? 32부터 37 읽기 표시하셔야 돼요. 몇 번 읽으라 그랬어? 3번. 그 다음에 어휘. 어휘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휘는 31에서 33. 실제로 숙제 많지 않아?
테스트가 없잖아. 이번 주에.